안녕하세요. 오늘은 나이가 좀 많으신 환자분의 이야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의외로 나이 드신 분들이 단주에 쉽게 성공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봤는데요. 간단한 것 같습니다. 좀 더 오래 살고 싶다는 욕망이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오히려 치료가 어려운 나이가 20대, 30대가 훨씬 어렵습니다. 20대는 자기가 설마 술 때문에 죽을 거라는 건 눈꼽만치도 의심하지 않거든요. 30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20대, 30대가 오히려 단주를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더 강합니다. 어떻게 정확하게 말하면 단주할 필요성조차 못 느끼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6세고요. 4살, 2살 자녀가 있다 그랬고요. 아버지는 토목 목수일을 하셨대요. 어머니는 어렸을 때 돌아가셨다 했고요. 아버지께서 술을 많이 드시는데 당뇨와 고혈압이 지병으로 있으시고요. 뇌졸중으로 수술도 하셨고요. 근데 뭐 다행히 후유증은 없는가 봐요. 그때부터 급격히 건강이 안 좋아지셨는데, 그러니까 뇌졸중으로 수술한 이후부터 급격히 건강 상태가 안 좋아지셨답니다. 술만 안 드시고 건강 관리하면 감사하겠지만 지금도 술을 드십니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 아들인 절 보시는 분들 안부 인사는 늘 너희 아버지 술 아직도 많이 드시냐였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아버지께서 항상 술을 달고 사셨다는 얘기죠. 뭐 수천보다 더 들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자기는 그래서 이 아드님은 술을 마시지 않는데요. 맞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은 내 아버지가 완전 개차반이었기 때문에 이 아버지의 자녀는 술을 안 마시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이 자녀의 자녀는 술을 마시다가 알코올 중독이 되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왜냐면은 이 손자뻘 되는 사람들은 자기 바로 위에 아버지가 술을 안 마셨고 술로 인해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기 때문에 술의 위험성을 모르고 자라거든요. 그러다가 이 아이들이 대학생쯤 돼서 학교 가서 술을 마시고 선배들한테 뭐 어떻게 해서 술을 마시다가 이 아이가 걸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를 건너뛰는 경우들이 생겨요. 지금 이분은 자기 아버지한테 워낙 뒤어가지고 술을 안 마셔서 안 걸렸을 뿐이지 알코올 중독은 유전병이라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유전자에서 대물림되는 병입니다. 알러지 같은 거라서요. 안 먹으면 안 걸리고요. 먹으면 걸리는 거예요. 물론 하루 이틀 마신다 걸리는 건 아니고 5년에서 15년 정도 자기 몸에 받지 않는 술을 억지로 참고 마시면서 강제로 주량을 늘려 나가면 걸리게 되는 거예요. 아무나 걸리는 병 아닙니다. 알코올 중독. 그래서 지금 술 안 마시고 있는 이 글을 쓰신 자녀분도 지금부터라도 술을 한 잔씩 억지로 참고 마시잖아요. 한 5년, 15년 걸리면 지나면 자동으로 걸리게 됩니다. 그럴 가능성이 아주 커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문제는 건강 관리에 소홀하셔서 술을 조금만 드셔도 몸을 못 가누셔서 4월에만 길에 쓰러져 시민들이 신고해서 경찰차를 귀가하셨대요. 이 정도면 많이 안 좋으신 거죠. 뭐 다치기도 하셨다 그러고요. 진짜 뭐 겨울이 되면 객사할 정도다. 그래서 정신과 강제 입원시킬까 시켜드리기로 결정했대요. 이틀 남았답니다. 아유, 뭐 다른 대안이 없냐 이렇게 글 올리셨는데요. 대안이 왜 없겠습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이 병이 어떤 건지 모르고,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아예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주워 들은 이야기로 들은 게 전부거든요. 근데 그게 대부분 다 사실이 아니에요. 들은 얘기가 뭐예요? 그냥 무조건 정신병원에 가두면 된다. 나 병원에 입원시켜야 된다. 이것만 알고 계시잖아요. 아닙니다. 강제 입원시켜야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흉기난동, 방화, 그다음에 자살, 자해. 물론 자해도 간단한 이렇게 쇼하는 자해 말고요. 진짜 심각한 자해를 자꾸 반복하는 경우에 그럴 경우에 입원시키셔야 돼요. 그건 왜 치료 목적이 아니고요. 환자와 그 주변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입원시키는 겁니다. 격리시키는 거예요. 감옥에 넣을 수는 없으니까 정신병원에 격리시키는 거지 이게 치료 목적이 아니에요. 오히려 넣으면은 환자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가족에 대해서 배신감과 적대감을 가져서 폭력적으로 변하는 계기가 될 뿐입니다. 3개월 동안 입원시켜서 입원한 경우 술 안 먹으니까 멀쩡할 거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건 알러지예요. 병원에 넣어놓고 아무 조치 안 하고 약도 하나 안 먹이고 가만 냅둬도요 멀쩡해져요. 거기 먹는 약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가만 냅두면은 한 일주일, 2주일 동안에는 금단 현상이 심해서 사람이 막 미쳐 날뛰고 뭐 자해도 하고 난리가 납니다만 한 4주, 5주 지나고 한두 달 지나가잖아요. 멀쩡해져요. 아주 얌전해지고 사람이 그렇게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뭐 쉽게 말해서 귀신이 씌었다가 빠졌다 할 정도로 완전히 다른 사람을 변해요. 그래서 술귀신 씌었다고 굿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저한테 오는 환자들도 꽤 많습니다.
그게 다 몰라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버님 지금 얘기 보니까 뭐 흉기난도 방화, 뭐 어디 뭐 싸우고 뭐 폭행, 폭언 이런 얘기는 하나도 없거든요. 이런 분들은 강제입원 시키지 마세요, 제발. 시키지 마시고요. 그냥 알코올 해독 한약으로 복용시키면 됩니다. 알코올 중독은 어떤 거냐면은 마치 당뇨병 같은 거예요. 당뇨병 환자는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안 되는 거잖아요. 탄수화물 처리하는 인슐린이 분비 안 돼서 오는 병이 당뇨병이고요. 간에서 알코올 분해 효소가 분비가 안 돼서 오는 병이 알코올 중독이에요. 그냥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당뇨병 환자 뭐 먹어요? 인슐린 먹잖아요. 아예 탄수화물 안 먹으면 되는데 안 먹으면 죽으니까 어쩔 수 없이 탄수화물 적게 먹고 인슐린을 먹잖아요. 알코올 중독은 더 쉬워요. 알코올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알코올 안 먹으면은 약도 먹을 필요 없어요, 사실. 근데 알코올은 또 이 탄수화물과 달리 뭐가 있냐면 금단 현상이 있어요. 갈망감은 똑같이 있지만 금단 현상이 있습니다. 탄수화물 안 먹는다고 사람이 미쳐 날뛰거나 불면증이 오거나 뭐 식은땀 잘잘 흘리거나 뭐 당이 떨어지면 식은땀 흘리긴 합니다만 일반적인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 같은 금단 현상은 없잖아요. 근데 알코올 중독은 마약하고 똑같은 거라 가지고요. 아주 강력한 금단 현상이 나타납니다. 불면증, 우울증, 뭐 불안, 초조, 환청, 환시, 귀신이 보이고 베레베게 다 나타납니다. 심한 사람들은. 그래서 혼자 의지로 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술은 안 먹으려고 노력은 하면서 빨리 해독제가 들어가 가지고 마치 인슐린 먹듯이 빨리 해독제를 먹어 가지고 이미 들어와 있는 알코올의 독성을 빠르게 해독시켜 버려야 됩니다. 그럼 금단 현상 안 나타나요. 그래야만 단주를 쉽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건강 회복, 육체적인 건강 회복은 보너스예요. 그냥 덤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육체 건강해져, 갈망감 금단 현상이 저절로 사라져. 단주하기 어렵겠습니까? 쉽겠습니까? 아주 쉬워요. 그리고 아주 몸이 뭐랄까, 간 기능 같은 것도 깨끗하게 좋아지면서 치료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야, 술 먹고 간이 나빠졌는데 한약 먹으면 더 나빠져가지고 큰일 난다. 한약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주변에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반복해서 떠들 텐데요. 그냥 싸그리 무시하십시오.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헛소리예요, 헛소리.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오히려 이 알코올 해독 한약을 먹어야지만 내 간과 뇌와 다른 모든 장기들이 깨끗해지고 청소된다는 걸 아시고 더 먹어줘야 돼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가벼운 사람은 하루에 2번 복용하게 돼 있고요. 아침, 저녁으로. 그 다음에 심한 분들은 4번 복용하게 돼 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자기 전까지 4번 복용하게 돼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해독이라는 건 청소한다는 얘기잖아요. 머릿속에 있는 독성 물질을 빼는 거거든요. 하루에 2번 빼는 게 효과가 좋을까요? 하루에 4번 빼는 게 더 빨리 많이 빠질까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술을 많이 마실수록 해독제를 더 많이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와, 술 먹었으니까 한약 먹으면 안 돼 하고 옆에서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 말에 귀 닫으셔야 됩니다. 제발 부탁드리는데요. 그 말 때문에 치료하겠다고 했다가 치료 안 하겠다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 주변에서 그 하는 사람들이 일부러 그렇게 뭐 그분을 하늘나라 가게 만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그 거짓말 때문에 치료를 거부하고 결국은 뭐 안 좋은 길로 가는 분들이 죠. 그런 거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서 제가 이런 말 드렸고요. 어쨌거나 이분은 아버님은 빨리 해동약 복용하시게 하셔서 술 단주시키시면요. 금방 회복되실 거예요. 그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빨리 건강해져서 그러니까 오래 살고 싶다는 욕망이 젊은 사람들보다 강하기 때문에 조금만 설득하시고 치료하시면 금방 좋아지세요. 또 옛날 분들은 또 한약에 대한 그 불신이 요즘 젊은 사람들 한 30대, 40대처럼 불신이 많지 않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대부분 다 한약 좋아하시거든요. 그리고 한약을 드셔보셨던 경험들도 많기 때문에 한약 먹으면 간이 나빠진다 이런 말 크게 믿지도 않으세요. 연세 드신 분들은.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더 결과가 좋을 수 있으니까요. 제 머리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하셔서 상담 받으시고 아버지를 술로부터 구해내시기 바랍니다.